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술자의 삶, 어떻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알아야 면장을 한다. 얘들은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 좀 살아본 사람의 노하우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생각을 바꿔보자. 자, 이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살기가 좀 팍팍해지고 경기가 없다가 보니까 이렇게 폐지를 주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일 매스컴에서 이런 거 방송하지 않습니까? 새벽 2, 3시에 나와야지만 그것도 리어카에 가득 실을 수 있답니다. 여기까지 가봐야 2,000원, 3,000원이라고 하거든요. 참 얼마나 힘들게 살겠습니까? 젊음은 항상 내 곁에서 머물러 두지 않습니다. 굉장히 빨리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서 뭔가를 좀 기술을 배워서 재미나고 돈도 좀 많이 버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을까 해서 이런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제일 안 좋은 것, 넓고 힘들고 그 다음에 돈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 열심히 사신 분들인데 자식들 공부시킨다고 노후를 걱정을 안 하고 살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진짜 어려움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게 결코 뭐 이런 분들을 비하하고자 가져온 것이 아니고요. 실제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 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분노를 폭발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젊음이 있을 때 나에게 딱 맞는 적성을 찾아서 노력하고 기술을 배워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행복한 미래가 보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100세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술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오버워치 장렬합니다. 게임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결국은 나무꾼 도끼자루 쏘는 줄 모른다입니다. 그렇다고 취미인 게임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난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기술자의 일을 하다가 보면 일에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이것은 오직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로만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취미가 생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저도 젊었을 때 이제 컴퓨터에 취미를 들려서 게임을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지 않고 괜히 피곤해서 꾀병을 부리고 출근을 안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잘 모르겠습니까? 아마 알 겁니다. 아마 저도 지내간 때를 한 번씩 후회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젊은 분들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헛새 장렬하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멋진 외제차가 한 대 하늘에서 뚝 떨어지네요. 자, 이런 외제차 누구나 타고 싶죠. 하지만 자리가 잡힐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자리가 잡히기만 하면 이보다 더 좋은 고급 외제차 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암울한 세상이지만 열심히 일을 하면 복이란 그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오늘도 알바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술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력은 굉장히 진실해서 반드시 행복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젊었을 때 부리던 장렬한 허세는 결코 잘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든 노후를 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에 대한 원망을 할 시간에 기술자가 되자. 요즘 일자리가 없고 소득도 줄어들고 그래도 힘든 삶을 살면서 세상에 대한 원망을 많이 하고 살지요. 이런 세상에 대한 원망을 할 시간에 기술자를 꿈을 한번 꾸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왼쪽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 기술자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기술들이 있으니까요. 세상의 보는 식견을 넓힌 다음 자기의 적성과 자기의 생각에 맞는
기술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알바로 시간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필수로 이런 기술자는 필요합니다. 바로 그 기술이 나의 몸값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만든 기술자들,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술을 배워보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다. 최근에 참 나이가 들어서 나이값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든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젊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그 많은 세상을 살아왔으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나이 든 사람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문을 닫게 되면 사실은 진솔하게 세상을 살고 젊은 분들에게 노하우를 많이 전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연세가 지긋지긋신 분들이 미워하게 되면 내가 그분들에게 기술을 전수받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세상을 보는 식견을 가지고 닮지 말아야 될 상과 그리고 닮아야 될 상을 잘 구분해서 이렇게 배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나는 시스템 에어컨 설계 시공 관리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행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힘들이지 않고 살겠다는 인생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 사진 많이 힘들어 보입니까? 시스템 에어컨 기술자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직접 물어보면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턴키로 한 현장에 통으로 맡기는 경우도 있고 필요할 때 하루 일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시스템 에어컨 전반적으로 다 아는 기술자들은 하루 25만원 정도 주어야지만 일을 합니다. 자기 차 타고 와서 하루 일당 25만원 벌어갑니다. 최고 이 시스템 에어컨, 여기 보니 이 시스템 에어컨을 달려고 하면 혼자서는 달 수 없거든요. 자, 한번 보실까요? 이런 거 혼자서 달 수 없겠죠? 이게 사다리를 한 개를 펴더니 두 개를 펴서 양쪽에서 잡고 이렇게 천장에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노출 천장인데요. 더 어렵죠? 이렇게 텍스가 쳐져 있는 현장도 이거와 뭐 별 다름 없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두 사람 쓰면 50만원 줘야지 이 에어컨을 하나 달 수 있습니다. 자재값 빼고요. 그래서 결코 자기가 기술자가 되면 이 삶이 외롭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또 돈 버는 재미 솔솔하거든요. 남들은 지금 일거리 없다고 난리고 일자리 없다고 난린데도 불구하고 시스템 에어컨 기술자들은 지금 모자라서 심지어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젊었을 때 힘을 좀 들여서 살아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돈 귀한 줄도 알고요. 그 다음에 재미도 나고 또 돈이 좀 있으면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 보여준 이 자동차 한 대 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힘을 좀 들이고 기술자가 되어서 신나고 재미나게 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자리를 젊은 분들이 다 남에게 만들어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 일자리 내가 만들면 돼요. 자, 지금 보시는 게 특수용접을 하는 이 사진인데요. 저하고는 좀 큰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도 간혹 용접을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아크 용접 정도만 하는데요. 지금 용접하는 일도 가만 보면 쇠와 쇠를 연결해서 집을 만들고 쇠와 쇠를 연결해서 배를 만들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재미도 있고 또 돈도 벌지 않습니까? 재밌어요. 이렇게 땀 안 흘리고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일자리는 내가 만들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하시면 충분하게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돈 많이 버는 기술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속칭 노가다라고 하지만
돈 많이 법니다. 용접 기술자들. 최근에 조선 경기가 좀 좋지 않아서 조금 어렵게 살고 있는 용접 기술자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도 있지 않습니까? 요거 보시면 방에 보일러 까는 요 기술입니다. 이 기술자들도 하루 일당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시스템 에어컨을 좀 괜찮은 고급 아파트에 그 인테리어를 새로 할 때 가서 보면 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되는데 제가 유심히 한 보니까 눈살미가 좀 있으면 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이 가운데서 연결해서 이렇게 예쁘게 돌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거 이제 배우면 되고. 이것도 뭐 나름 재미가 있어요. 돈도 많이 벌고. 건축물이 영구적으로 있는 건축물은 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이 공간은 주인이 바뀔 때마다 내부 공간을 다시 디자인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이 부분, 요 부분을 이렇게 그 엑셀 파이프로 깔지 않고 동용접을 해서 까는 데도 있더라고요. 동용접은 제가 전문가니까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여기 깔고 그 다음에 주방 아래쪽에 각 방으로 가는 분배기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에 연결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압을 보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눈살미만 있고 기술자가 되면 이런 현장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속칭 노가다로 하는 이런 거를 남들이 좀 터부시하죠. 그러나 돈도 많이 벌고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창업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들의 삶을 진솔하게 바라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기술자가 되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우리가 노가다라고 하지만 이분들 굉장히 풍요롭게 잘 살아갑니다. 이분들은 결코 뭐 세상을 탓하고 일자리가 왜 남이 나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일거리 만들어서 다 가족들을 부양하고 이렇게 재미나게 살아갑니다. 자기 취미생활하고. 자, 오늘부터 시작 한번 해봅시다. 무엇을? 지금 현재로 이런 기술을 가르쳐주는 교육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리고 서울은 잠실 쪽에 있는데요. 용접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6개월 과정인데 여기에 용접 과정은 용접 기초부터 특수 용접, 알곤 용접, CO2 용접까지 다 총망라해서 이렇게 기술을 배워주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사람의 삶이 점점 나아지면서 옛날에 녹이스는 일반 스틸을 썼는데 지금은 스테인리스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는 아크 용접을 하면 굉장히 배기 싫어요. 툭툭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때는 알곤이나 CO2 용접을 하면 깨끗하고 매끈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런 특수 용접들이 많이 쓰이게 되고 또 기술자를 많이 필요로 할 겁니다. 이제 이런 기술을 배우고 나면 자기가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꿈이 어떤지 자기의 먼 훗날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면 남들보다 몇 배 더 빨리 배울 수 있고 얼마 후에는 자기가 고급 기술자가 되어서 상당히 재미있는 삶을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술을 전수를 받으려고 하면요. 이게 인성이 참 좋아야 되거든요. 인성교육.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가 하면 이론적으로는 내가 책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데 나머지 기술 교육은 선배, 즉 사수로부터 내가 습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인성이 좋지 않으면 그 사수가 나에게 좋은 기술을 습득해 주지 않습니다. 즉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사실상 배워줘야 되는데 잘 배워주지 않죠. 우리 어릴 때는 학교에서 이렇게 성품교육을 다 배워줬거든요. 지금은 배워주지 않는답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고 그거는 누구 집에 가서 배워야 되는 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뭐 성품은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좋은 시대가 되어 간다고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지만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용서가 되는 시대로 점착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강남 8학군이니 떠내 하는 그런 이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성교육이 자칫 내 미래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은 내 스스로 책을 보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가르쳐주지 않는가 하면 스승님들이 하는 일이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교육을 하는 내가 직업에 속해 있다가 아니고 그냥 일개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우리가 나중에 후회할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저는 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될 중에 하나가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하는 그 부서의 수장을 부총리로 임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 이 스승님들이 그냥 나는 학생을 가르치는 직업에 불과하다 라는 생각으로 인성교육을 잘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 인성교육을 시켜주고 싶어도 시켜줄 수도 또 없습니다. 결국은 그 인성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이게 받아들일 자세가 되지 않다는 거죠.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런 교육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문제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밥상머리 교육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부모님이 못 해주면 그래도 누나, 오빠, 그다음에 형님 이런 분들이 다 우리에게 밥상머리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밥 흘리고 먹으면 따끔하게 남으라고. 그 다음에 어른들보다 먼저 숟가락 들고 설치면 또 남으라고 해서 기본적인 인성, 성품 교육이 이미 빼어 있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은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인성 교육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내 선배나 사수로부터 좋은 기술을 잘 전수할 수 있고 또 나도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서 일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성교육학 책들을 좀 읽어보시고 자기 스스로 좀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인성교육이 잘 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최고의 기술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최고의 기술자가 된다는 것은 탄탄한 인성 위에 기술이 가미가 되어야지만 최고의 기술자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믿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남의 말에 절대로 쏘아가 넘어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이 결국은 좋은 성품으로 내가 자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그 선동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시각으로 정보를 다 받아들인 다음 나만의 시각으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남이 이렇다 해서 절대로 그 말에 선동을 하면 안 됩니다. 당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요즘 아시다시피 젊은 분들이 뭘 하면 얼마 벌 수 있다는 그런 얄팍한 세상들의 꼬임에 그냥 넘어가서 인생을 이렇게 망치는 경우가 종종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뉴스거리로. 그렇고 인생은 굉장히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자가 되어서 아주 멋진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몰라서 지금도 방황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하는 대로 꼭 좀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집. 기술자만의 철두철미한 고집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 고집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상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 다음에 힘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내가 축적된 그런 기술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를 다른 사람의 얄팍한 이야기에 쉽게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그런 바보 기술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쌓아온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힘들게 습득한 그 기술에 대한 노하우의 고집은 필수입니다. 이게 없으면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누가 와서 이 말하면 그렇게 하고 누가 와서 이 말하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안 되죠. 아직은 안 되는데 그거를 설득할 수 있는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바로 오랜 시간 힘들게 쌓아놓은 기술 속에서 그런 설득을 할 수 있는 고집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멀지 않아서 연봉 1억 버는
최고급 기술가 되어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해왔고, 젊었을 때 너무 방황하지 마시고 기술자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봉 1억의 미래를 약속하는 시스템 에어컨 설계 시공 관리사의 노하우 대단히 감사합니다.